유쾌하고 즐거운 경마 이야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데이 포커스의 안지혜입니다. 지난 금토일 3일 동안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주 결과에 집중해볼까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실 분이죠.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11월 3주차 경마주간은 시원한 날씨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 복병마들이 많은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중고 배당이 많이 형성된 한 주였는데요. 11월 3주차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난주에 가장 큰 관심은 퀸즈 투어 챔피언이 어떠한 마필이 되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맞습니다. 뚝섬배에서는 이제 1400으로 펼쳐졌는데 서울 마필인 빛의 정상이 우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KNN배는 좀 복병마였었던 슈프림 매직이 깜짝 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2000m로 펼쳐지는 경상남도 지사배는 미즈마고라는 마필이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바라는 마필이 그냥 연승을 하면서 쉽게 챔피언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이제 각 경주 대상 경주마다 좀 우승마가 좀 갈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빛의 정상이 어제 그 경상남도 지사배에서 미즈마고에 이어서 준우승을 하면서 좀 우승과 준우승 이래식을 하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안말 챔피언은 빛의 정상이 올랐고요. 네. 요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뉴욕 블루가 올해는 먹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좀 몰락을 했습니다. 이 뉴욕 블루가. 뚝섬배에서는 3위를 했고, 그리고 KNN배는 2위를 했는데, 경상남도 지사배는 3위 안에도 못 드는 사착을 하면서 좀 뉴욕 블루가 몰락을 했다. 근데 이 마필이 좀 꺾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필이 성적이 계속 좋다가 그때 이제 한번 낙마로 인해서 출전 주기가 되게 길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예전 기량을 못 찾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시 상태를 보니까 예전에 그 베스트 상태감을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량이 안 나오면서 사착에 그쳤는데, 마필 자체가 한번 이제 꺾이면 다시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번에도 또 부경마필이 또 우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올해 이 빛의 정상이 뚝섬배에서 우승한 게 서울마필의 유일한 그 오픈 대상 경주 우승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를 보면은 이제 유연명 기수가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그렇군요. 4승을 올렸는데, 서승훈 기수가 2차 입상은 많았는데 우승은 딱 1회를 하는 바람에 3승을 더 벌렸습니다. 그래서 서승훈 기수가 올해 그 다승 경쟁에서 바짝 따라 붙었다가 유연명 기수가 또 벌리는 바람에 지금 유연명 기수가 94승, 서승훈 기수가 87승입니다. 한 5주 정도 남았는데, 이제 과연 서승훈 기수가 역전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관심사고요. 네. 그리고 인도 출신 용병인 임난 기수가 일요경마 4경주에서 좀 라스트에서 추진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착 입상을 할 수 있었는데 코 차이로 3착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10일 정지를 먹었습니다. 방심패로 10일 정지를 먹으면서 10일이면 이제 12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임난 기수는 마감을 했다. 용병으로 5월 달에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20승을 했는데 좀 아쉽게 빨리 올해가 좀 마감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인도 용병의 방심패 그리고 퀸즈 투어의 마무리, 거기다가 유현명 기수의 활약까지 참 다양한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이 서울과 부경의 최강 앞말이 격돌해서 화제가 된 경주죠. 경상남도 도지사배 대상 경주는 이 경주 시작 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미즈마고가 이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이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2위마저 이 빛의 정상의 1과 4분의 1 맛인 앞선 우승을 차지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아울러서 11월 3주차 경마주간은 인기마들은 좀 입상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복병마들이 많이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고배당 레이스를 볼 수 있었죠. 돌아오는 11월 마지막 주차 경마주간은 어떻게 좀 이런 흐름이 좀 유지가 될까요? 최근에 보면은 물론 이제 고배당도 많이 터지지만 네. 예전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최저배당을 대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최저배당이 예전에는 하루에 뭐 한두 개 들어오고
그다음에 터지거나 아니면 중배당 나오거나 이러한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최저배당 막관이 많이 들어와요. 대신 또 그 중배당이 조금 적고, 그러니까 고배당이나 최저배당 뭐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부분도 보이고 있는데, 월말 경마, 그 이번 주가 이제 월말 경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전 두수가 상당히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난주 월요일보다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조교 두수가 한 30두 정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출전 등록 현황을 봐도 상당히 많은 마필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풀게이트 레이스가 상당히 많으면서 좀 혼돈도가 높은 그러한 경마 주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1월 마지막 주차 경마 주간은 월말 경마 성격답게 풀게이트 혼전 편성이 많아서요. 정말 치열하고 재밌는 경주가 많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게다가 이번 주 날씨가 영하권으로 내려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경마장을 찾으실 때 따뜻한 옷차림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11월 3주차 원데이 포커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한 주간 경마장을 가장 빛낸 베스트 경주마부터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베스트 경주마 서울부터 갑니다. 서울 경마장을 빛낸 베스트 경주마는요. 19일 토요일 12경주 우승마죠. 장산 카우보이입니다. 선정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장산 카우보이는 데뷔전을 너무 잘 탔습니다. 네. 데뷔전에서 그야말로 막강한 기량을 보여서 승승장구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한동안 침체기에 있었거든요. 또 휴양까지 했었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걸음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좀 성장 중인 마필이고 이번에 우승을 했어도 아직은 이제 2등급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2등급 마필들을 전체적으로 봐도 이 장산 카우보이가 좀 가장 앞서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 다음 경주도 무난하게 우승을 하면서 이제 1등급으로 올라갈 텐데 제가 볼 때 지금 걸음이 한참 막 늘고 있는 마필 같아요. 그리고 네. 예전에는 주행의 안정감이 좀 떨어졌었는데 그 부분도 최근에 상당히 좋아졌고 이번 경주를 보면은 중간에서 전개하다가 외선으로 빼가지고 추입 오는 그 전개 자체가 이제 마필이 이제 많이 좀 완성이 돼 있다 이러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마필로 보기 때문에 이 장산 카우보이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장산 카우보이는 지난 9월 페로비치 기수와 첫 호흡을 마친 이후로 직전 경주까지 2번 출전해서요. 우승 1회, 준우승 1회를 기록했습니다. 자, 2등급 경주로 펼쳐진 이번 경주에서는요. 단승식 1.6배, 연승식 1.2배로 인기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장산 카우보이 어떤 경주력을 보여줬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6번 게이트 페르비치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장산 카우보이입니다. 지금 외곽에서 이제 선행으로 치고 나가는 마필이 하만식 기수의 클린업 빙고입니다. 이 클린업 빙고가 물론 이제 직전에도 그 입상을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좀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예전 컨디션을 회복하고 상당히 좋은 컨디션 속에서 선행을 장악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장산 카우보이는 페르비치 기수가 이제 중후미에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블레이징 스타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그 클린업 빙고가 상태감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좀 하만식 기수가 페이스를 상당히 빠르게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이징 스타는 이제 앞말 아직 뭐 힘이 완벽하게 차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좀 걸음이 무뎌지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문세영 기수의 마이블레이드도 상태감이 현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3차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지금 이제 300m 지나는 지점에서 외선에서 쭉쭉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 장산 카우보이입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내측으로 기대려는 그러한 좀 안 좋은 습성은 있긴 하지만 올라오는 그 탄력 자체가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이 클린업 빙고가 상당히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착차면은 좀 추입으로 잡아채기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도 막강한 직선 탄력을 보이면서 라스트에서 2분의 1마신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전체적인 경주 전개 내용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안정감 있는 그러한 전력을 보였고요. 약간 내측으로 좀 기대는 부분도 있는데 예전에 계속해서 좀 이 기댐 때문에 일부러 내측 진로를 많이 선택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페로비치 기수가 외선으로 마필을 빼면서까지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뭐 다음 경주에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셨겠지만 엄청난 직선 추임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중반에서 200m 남겨놓고 한 마리, 두 마리 제치면서 이 마지막에는 진짜 이 결승선 직전에서 2위를 차지한 이 클린업 빙고까지 반마시차 따돌리는 모습을 보고 아 역시 멋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산 카우보이 이 상승세를 이어가서 앞으로도 이 활약을 할 수 있을지 2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부경 경마장을 빛낸 베스트 경주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경의 베스트 경주마는 금요일 11경주 우승마죠. 스마트밸러입니다. 선정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예전에 그 스마트 문학이라는 극강의 마필이 있었습니다. 이세마부터 이게 연승을 쭉 이어가서 아마 그랑프리에 이세마가 출전한 게 이 마필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랑프리에 이세마 자체가 출전을 못 하잖아요. 이세요. 그 어린 마필이 그렇겠죠. 아무리 연승을 해도 1등까지 올라가기도 힘들고 또 2300m를 이세마가 도전한다는 거는 좀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이 스마트 문학이라는 마필이 이제 이세마 때 그랑프리에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 막강한 마필이 이제 그 17연승을 국가에서 신기록을 세웠던 미스터 파크, 그 다음에 서울의 최강마 터프인 이러한 마필이라고 붙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큰 착차 없이 3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상만 없었다면 천지굴건염이라는 부상이 발생을 해서 일찍 퇴사를 했는데 아마 부상만 없이 순조롭게 컸다면 뭐 최강의 마필로 떠올랐을 마필이 그 스마트 문학이라는 마필인데 이 스마트 벨러가 혈통이 뭐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뭐 부마가 스마트 존스는 뭐 그 마필 명에서 그냥 바로 나오듯이 부마는 같고요. 근데 모마도 목의 혈통도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마는 다른데 그 위로 치고 가면 이제 외조부부터 같거든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기대치가 상당히 있는 마필이고 그 뛰어온 경주 기록 자체가 그렇게 좋은 기록은 아닌데 이 직선에서 상대 마필들과 붙었을 때 그 근성 또한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마필들은 크게 편성에 관계없이 제걸음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최근에 약간 우승은 했지만 좀 부진한 그러니까 경주 내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또 직전 경주에서는 입상권을 탈락을 하면서 좀 안 좋은 경주력을 네. 보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컨디션이 그때보다는 훨씬 호전세로 보였기 때문에 제대로 좀 능력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좀 승승장구할 마필로 보기 때문에 이 스마트 벨러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스마트 밸러의 혈통 이야기는 방금도 들으셨죠? 이 켄터키 더비와 이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를 제패한 미국의 명마 중의 명마, 이 스마트 존스의 자마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매우 우수한데요. 데뷔 후 탄탄대로를 달려오다가 직전 경주에서는 7위를 기록하며 자칫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번 경주 단승식 10.6배 그리고 연승식 3.7배로 인기도도 4위를 기록하면서 많은 인기도 얻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얼마나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는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10번 게이트 송재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 퀸즈 투어 때문에 이제 송재철 기수가 부경에 내려가서 기승을 한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 인기마가 이제 이 스마트 벨로와 같은 마방 소속의 1번마 기가스피드라는 마필이 워낙에 좀 상승세 전력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렸고 또 황금거탑이라는 앞말도 최근 경주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강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스마트 벨러 그리고 이번 경주 준우승을 한 예술의 명운은 좀 비인기마에 속해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두 마필이 이제 동반 입상을 하면서 고배당이 나온 그런 레이스입니다. 스타트 이후에 그냥 마필 가는 대로 중위권 전개를 하다가 4코너 접어드는 시점에서 외선에서 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그 옆에 바로 예술의 명운도 치고 나와서 직선에서 이 두 마필이 그대로 버티면서 좀 고배당을 양상한 그런 레이스입니다.
이 예술인 명운도 데뷔 초에 그야말로 막강한 기량을 보였고 좀 선행 스타일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좀 침체기를 겪다가 직전 경주 추입으로 우승을 했고 이번에 직전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비인기마로 의외로 좀 비인기마로 팔렸었는데 직선에서 막강한 뚝심을 보이면서 2차 입상에 성공을 했고요. 인기 1위인 기가스피드는 내선에서 곱게 안배우보다 탄력을 발휘를 했는데 좀 걸음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스마트 문학 상당히 여유롭게 뛰는데 전체적인 주행 자세가 너무나 좋습니다. 마필 자체가 뭐 혈통이 좋아서 그런지 주행 자세가 너무나 좋고 또 네. 주행 자세가 좋다 보니까 주폭도 크게 나오면서 좀 걸음의 크기가 좀 남다르다 이러한 느낌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좀 혈통적 기대치가 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상위 등급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강마로 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벨러의 영상 보셨죠? 마지막 100m를 남겨두고 선두로 나서면서 2위마 예술인 명운을 3마신 앞선 여유승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아직 3세고요. 혈통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벨러 앞으로 얼마나 더 승승장구할지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경주마의 혈통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혈통 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금주에 살펴볼 경주마는요. 부경 19조 소속의 뉴 트렌드라는 신의 경주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통부터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자, 지지난주에 이제 이 코너에서 좀 추천드린 마필이 이제 은하철마 서울 20조 마필이죠. 근데 제가 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좋은 경주력을 보이면서 네. 아주 여유승을 했고요. 지난주에 제가 또 추천드린 마필이 또 출전을 안 하고 이번 주에 지금 민기영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출전을 하는데 이 장산파워라는 마필 금주 출전 시에 뭐 저는 은하철마보다는 이 장산파워가 훨씬 나은 마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산파워도 데뷔 전 좀 강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주에 소개드리는 마필은 모처럼 그동안 이제 예전에 그 19조 김영관 마왕의 마필들을 상당히 많이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동안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19조 김영관 마왕의 뉴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데 부마는 채플 로열이고요. 상당히 특징적인 게 이 모마가 상당히 좋습니다. 모마가 윈터로즈인데 외조부는 벤치마크라는 마필인데 별게 없어요. 그냥 중하위권 정도 성적을 내는 그러한 시스말인데 이 모마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이 모마 자마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마필이 뛰었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막강한 기량들을 다 보였어요. 뭐 수득상도 상당히 좋고. 자, 국내에 이 윈터로즈 자마가 한두 뛰는데 IM스타라는 마필입니다. 근데 네. 이 마필이 약간 좀 그 다리가 안 좋은지 출전주의가 좀 들쭉날쭉 하거든요. 근데 이 IM스타도 자질도 상당히 좋고 능력도 상당히 좋고 스피드도 상당히 있는 그러한 마필입니다. 저는 이 뉴트렌드도 주행 심사 내용을 보면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하기엔 조금 모자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마필이 좀 힘이 좀 차 있다 이런 느낌이고 혈통이 워낙에 목의 형제 마필들의 성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뉴트렌드도 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뉴트렌드 혈통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이어서 주행 심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뉴트렌드는 지난 8월 13일 3경주로 진행된 주행 심사에서 1분 5초 0의 기록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뉴트렌드의 주행 심사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7번 게이트 유현명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뭐 스타트가 그렇게 빠른 그러한 마필은 아닙니다. 차분히 잡고 전개하는데 뭐 별다른 좀 악벽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IM스타라는 그 목의 형제 마필은 이제 데뷔전에서 좀 인기를 끌었다가 좀 선두권에서 좀 경합을 하다가 그 페르비치가 기승했었는데 경합을 하다 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전째 또 바로 막강한 기량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고요.
4코너까지는 무난히 갔고요. 상당히 좀 페이스가 느렸습니다. 느린 페이스다 보니까 뭐 직선에서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페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직선에서 이렇게 강한 추진 없이 그냥 마필이 툭툭 치고 올라오는 걸음에서 좀 힘이 차 있다, 이러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또 특히 김영관 마방의 그 마필들 데뷔전 때와 주행 심사 때와 데뷔전 때의 그 걸음의 차이가 좀 크게 나오거든요. 즉 주행 심사 통과 이후에 데뷔전 그 기간 동안에 마필을 상당히 잘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금주에 또 출전하는 그 2세 마필, 국내산 2세 마필들의 전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뉴트렌드도 뭐 데뷔전에서 바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뉴트렌드의 주행심사는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요. 현재 새벽 훈련은 김용근 기수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데뷔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뉴트렌드의 활약 앞으로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금주에 펼쳐질 경주를 미리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레이스 프리뷰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부경 경마장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부경 경주는 금요일 6경주입니다. 출전 등록 현황부터 만나보시죠.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6경주는 레이팅 36점의 지장부터 레이팅 50점의 로드셀까지 총 24대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이번 6경주는요. 현재 24대의 경주마들이 출전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좀 살펴보자면 승급에 성공해서 승급전을 치르는 경주마부터 또 현등급에서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경주마, 또 이번 경주에서 또 경주로에 데뷔하는 경주마들까지 다양하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사전 인기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자, 이번 경주거리가 1000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에 이제 1200 좀 거리를 늘려나왔던 마필이 이제 VD반데 강한 인기를 끌고 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날 주로가 좀 앞말들한테는 좀 불리했어요. 주로가 네. 좀 무거워지다 보니까 VD바가 그렇게 마체가 큰 앞말이 아니거든요. 마체가 좀 작고 탄력으로 뛰는 마필인데 좀 무거운 주로에 적응을 못하면서 무너졌는데, 이번에 1000m라면 이 1000m에서 그야말로 막강한 기량을 보였기 때문에 이 VD바가 축으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수읍이라는 마필도 좀 단거리에 강점이 있고 최근에 좀 상승세 전력이고요. 자, 로드셀은 직전 경주가 좀 공백을 두고 나와서 또 치열한 선행 경합을 하다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 주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또 화이트블루도 센 말인데 이 마필은 좀 공백이 좀 큰데 네. 마필 컨디션은 좀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세 마필은 그 VD바까지 좀 제가 언급드린 네 마필은 다 이제 국내산 마필이고요. 또 외산 마필에서 좀 거리를 줄여 나와서 좀 관심을 둬야 되는 마필이 필립 앤 지라프입니다. 스피드는 상당히 좋은데 지구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좀 거리가 줄었을 때 좀 이점이 있고, 오클랜드 특급도 최근에 조금 그 경기에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이제 데뷔전 출연 신마인 펄린이라는 마필입니다. 30조 울줄리 마방이 좀 신마 승부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그러한 마방인데, 주행 심사 내용을 보면 뭐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이 펄린이나 마필도 좀 인기마로 팔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즉 VD바를 축으로 여러 두가 좀 인기마를 팔리면서 낮은 배당이 상당히 많이 형성돼서 주력마권을 제대로 맞춰야 좀 환수가 되는 그런 레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경주 출전 두수도 많아서 다양한 특징을 보이는 경주마들이 많이 보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말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 주목해볼 만한 경주마가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네. 데뷔전 치르는 신마. 방금 전에 이제 네. 울줄리 마방의 마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펄린이라는 마필이 펄린이요? 예. 좀 편성이 강하긴 합니다. 이 VD바, 뭐 로드셀, 수, 화이트블루, 그리고 부경돌풍이라는 마필도 뭐 선행가면 막강한 기량이 있는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펄린이 주행심사 때 보여준 경주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신마인 펄린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펄린 이번 경주가 데뷔전이죠? 네. 예, 이번 경주 이제 경주로에 데뷔를 하잖아요. 주행 심사 내용을 살펴봐야 할 텐데, 자, 지난 10월 29일 3경주로 진행된 주행 심사에서 1분 2초 4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펄린의 주행 심사 영상 함께 보시죠. 네, 1번 게이트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행 심사가 같이 뛴 마필들이 뭐 담양장군, 천중앙, 슈팅브라운 상당한 능력마들이거든요. 이 재검을 받는 장기 휴양에 따른 재검을 받는 마필들인데 뭐 대등한 걸음을 보인 마필이 펄린이란 마필입니다. 빠르게 뭐 선행을 장악을 했고요. 뭐 주행 심사하다 보니까 뭐 마필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페이스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직선에서 큰 추진 없이 가는데도 걸음이 쭉쭉 살아나오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8번은 담양장군이라는 마필인데 큰 공백이 있었지만 어제 그러니까 일요 경마 1경주에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요. 이 슈팅 브라운도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6번 그리고 3번 천중앙은 뭐 채찍까지 되는데도 이 신마인, 아직 어린 2세 마인 이 펄리는 꼭 잡고도 더 나은 탄력을 보일 정도로 주행심사 너무나 여유롭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뷔전부터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주행심사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행 심사 내용의 탄력을 또 받아서 데뷔전인데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펄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경 일요일 교차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에 펼쳐지는 이 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출전 등록 현황부터 살펴보시죠. 2016년 11월 27일 일요일 국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를 펼쳐지는 이 경주는 레이팅 21점의 동광제일부터 레이팅 31점의 메이저 댄서까지 총 15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이 경주는요, 현재 15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입상에 성공했던 경주마부터 또 승급전을 치르는 경주마들도 있고요. 또 현등급에서는 조금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경주마들까지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전 인기도에 대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번 경주는 좀 편성 강도, 그러니까 뭐 출전 마필들의 면면을 봤을 때 그렇게 강한 마필들이 많지는 않은 네. 어떻게 보면 약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 화랑의 후예가 직전에 이제 2세 대상 경주에서 완전히 꼴찌를 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 경주고 또 데뷔전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좀 인기마로 팔릴 걸로 보이고요. 메이저 댄서는 직전 경주 내용이 이 마필이 데뷔한 이래로 가장 잘 뛴 그런 아주 여유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저 댄서가 아마 인기 1위로 갈 걸로 보이고 화랑의 후예가 뭐 인기 한 2, 3위권 여기에 좀 좋은 경주력은 아니지만 꾸준히 좀 걸음이 나오는 마필이 빅골드 차세대 이러한 마필이고요. 불꽃청춘이라는 마필은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경주에도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봤는데 의외로 조금 걸음을 미진했는데 하여튼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고 있고요. 재간둥이라는 마필이 입상하면 상당한 배당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컨디션 자체도 좀 올라오고 실전 내용도 좀 회복세를 보이는데 예전에 입상했을 때의 전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되겠고요. 스마트 마린도 선두권에 붙이면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좀 메이저 댄서가 축으로 팔리면서 역시 뭐 상당히 어지럽게 팔리면서 혼루토가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경주마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 한 인기 한 5위권 정도로 팔릴 걸로 보이는데 20조 최기용 마방의 바운드 퀸즈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좋지 못한 그러한 경주력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혈통적으로 보나 좀 뛰는 자세나 이런 걸 봤을 때 선두권에서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선행은 아니어도 적어도 선두권 선입전개는 좀 펼쳐줘야 재기량이 나오는 마필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뛴 편성들이 좀 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은 그렇게 빠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강하게 밀고 나가면 선행까지도 가능한 네. 그런 절호의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바운드 퀸즈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입으로 가면 좀 우승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바운드 퀸즈는요, 5등급으로 승급한 이후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운드 퀸즈의 7월 15일 국산 6등급 경주 우승 영상 보시면서 선정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2번 게이트 이용호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바운드 퀸즈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데뷔 두 번째 경주입니다. 뭐 이 경주도 그렇게 빠른 말이 없었고 또 게이트도 유리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빠르게 선행을 장악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였고요. 요 경주 우승하고 승급 이후에는 좀 이 마필에 맞는 전개가 잘 펼쳐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성적이 조조했는데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또 이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선행을 장악을 해서 결코 느린 페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좀 빠른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었고요. 직선에서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물론 좀 상대 마필들이 좀 약해서 그런지 좀 쫓아오질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뭐 이창마를 12마신이나 따돌리는 아주 여유승, 낙승을 거두는 그런 모습인데 2세 앞마림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 이 당시에는 좀 힘도 많이 덜 찬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청마를 상당히 큰 차이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주법이나 주폭 조금 힘이 부족한 모습은 좀 노출이 되지만 주법이나 주폭은 상당히 큽니다. 자, 이 경주가 이제 7월 15일 날 선행을 나가서 낙승을 한 그러한 경주 내용인데 그 이후에 지금 4개월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힘은 더 분명히 올라왔을 걸로 보이고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선행을 장악하느냐 아니면은 뭐 선행만 하나 나가더라도 그 바로 옆에 붙이는 전개가 나오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네. 출전 마필들의 면면을 봤을 때 그렇게 빠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행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바운드 퀸즈에 관심이 가는데요. 반등에 성공해서 우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서울 경주로 넘어갑니다. 이 서울의 첫 번째 경주는 토요일 7경주를 살펴볼게요. 출전 등록 현황부터 만나보시죠. 2016년 11월 26일 토요일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7경주는 레이팅 36점의 빅엔트리부터 레이팅 47점의 오픈뱅크까지 총 16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토요일 7경주는요. 현재 16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입상에 성공한 경주마부터 현등급에서 조금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경주마들까지 보입니다. 자,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한 설명 들어보죠. 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네마필 한 4파전 양상으로 팔릴 것 같습니다. 이전 2승의 큐피드 레이디 그리고 스톱라이커라는 마필도 원래 좀 직선이 좀 안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 보면은 따라가는 전개에서 우승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좀 뒤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마중물은 좀 성장 기대치를 크게 보는 마필이고 로스트 인 드라마는 제가 자질을 상당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인기 바닥권일 때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2차 입상을 했거든요. 근데 외선에서 좀 무리한 좀 선두권 전개를 펼치면서도 뚝심 있게 입상을 했기 때문에 로스트 인 드라마도 좀 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스톱라이크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큐피드 레이디가 인기 1위로 가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로스트 인 드라마, 마중물 이러한 마필도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경주마는요? 네. 인기 1위로 갈 걸로 예상은 되는데 지금 승급 전에 이제 거리를 좀 늘려 나와서 약간 또 의심을 하는 분위기도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전 2승인데 2승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 큐피드 레이디라는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뷔전과 직전 경주에서 아주 훌륭한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신예의 경주마 큐피드 레이디를 선정해 주셨어요. 자, 직전 경주 영상 보시면서 왜 선정했는지 그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2번 게이트 페르비치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큐피드 레이디입니다. 스피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손쉽게 선행을 장악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이전째인데 데뷔전 내용이 더 막강해요. 데뷔전인데 거의 무너지는 페이스로 사코노까지 뛰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아주 낙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데뷔전 때 보여줬는데 이전 때는 뭐 페루비치 기수가 마피를 믿고 상당히 여유롭게 전개를 합니다. 페이스의 여유도 있었고요. 자, 이 마피를 좀 더 강하게 보는 이유는 이 모마가 위티 레이드인데 이 자마 중에 대풍년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제 부경에서 뛰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좀 휴양을 갔는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단거리에서 그야말로 막강한 기량을 보였던 마필이 대풍년입니다. 좀 엑셀런트한 경주력까지 보였던 마필이 대풍년인데 그 대풍년과 목의 형제 마필입니다. 이 큐피드 레이디도 지금 데뷔전 내용 그리고 뭐 이전째 내용 이런 거 봤을 때 단거리에서는 항상 경쟁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승급전의 거리를 좀 늘려 나오지만 무난하게 선행 일순하면서 우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큐피드 레이디가 3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 일요일 경주 살펴볼게요. 일요일은 10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전 등록 현황부터 만나보시죠. 2016년 11월 27일 일요일 1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를 펼쳐지는 10경주는 레이팅 81점의 더블 드래곤부터 레이팅 114점의 원더볼트까지 총 13대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를 펼쳐지는 10경주는요. 현재 13대의 경주마들이 출전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서울 경마장의 대표적인 강마들이 격돌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죠. 네. 자, 이 원더볼트가 출전을 합니다. 뭐 최강의 마필이었죠. 근데 최근에 걸음을 보면 좀 꺾인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레이팅 점수가 114점으로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 부담 중량이 60kg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정훈 기수 마이너스 3kg 감량 기수가 기승하면서 57을 달고 뛸 건데 이 마필은 좀 컨디션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원더볼트가 레이팅 점수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나머지 마필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영웅도만 57, 58 이렇게 메고 뛰던 마필인데 이번에 54.5 아주 낮은 부담 중량을 부여를 받아서 아마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직전에 우승한 스트롱로드 그리고 직전에 부진했지만 뭐 능력 좋은 천마, 뭐 러시포스, 파랑주의보, 베스트가이 팔리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뚜렷한 강축으로 팔리는 마필은 없을 것 같고요. 좀 기본 배당, 최저 배당 자체가 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러한 배당판이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경주마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자, 미래영웅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 예. 때도 제가 미래영웅을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입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복귀를 해보면 좀 입상을 못할 만했다 이런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다시 한번 미래의 영웅을 좀 저는 충막감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올 초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 경주에서는 부진한 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래의 영웅에 다시 힘을 좀 실어주셨는데 직전 경주 영상 보시면서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네, 4번 게이트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이 미래의 영웅의 레이팅 점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58kg 부담 중량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54.5를 단다는 걸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스타트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미래의 영웅이 데뷔 초에는 막강한 선행마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좀 추입 스타일로 많이 타고 있는데 스타트 좋았지만 좀 차분히 따라가려고 했는데 마필이 중간에 약간 좀 안 따라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계속 추입 성향으로 타다 보니까 마필도 좀 그렇게 좀 그 교정이 되지 않았나. 예전에 선행 가던 그러한 모습은 좀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코노까지 독려하면서 제대로 와서 이제 저는 이 당시에 이걸 보면서 좀 비가 좀 많이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앞선의 마필들이 생각보다 좀 페이스를 빨리 끌어가면서 이제 추위권의 마필들이 좀 착차를 많이 벌렸었는데 직선에서 우르르 올라오면서 이제 추위 마필들이 입상을 한다 이렇게 봤는데 자, 그 300m 지점에서 이 조인권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이
글로벌 퓨전이란 마필이 좀 외측으로 사행을 하면서 진로를 막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서 또 라스트에 가서 또 마필이 진로가 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서 좀 추진을 멈추는 그러한 모습도 노출을 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게 저는 그 글로벌 퓨전이 외측으로 사행하면서 그 딱 탄력을 받아야 될 시점에서 주춤하게 만들었던 게 재기량 발휘를 못하게 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영웅의 능력이 안 돼서 입상에 실패했다기보다는 좀 전개 상황, 진로 이러한 부분에서 좀 그 피해를 보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미래영웅을 금주에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영웅이 이번에는 정말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또 발휘한다면 어떠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데이 포커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복귀의 정석 이태복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부터는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상 소설이 시작됩니다. 자, 그에 걸맞게 내일부터는 영하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 아울러서 경마장 가실 때도 두툼한 옷차림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